진실을 바라보는 빨간 카메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민주당이 또 발악을 했습니다. 우선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에 평화부지사직을 만들어서 이화영 부지사가 북한에 800만 불을 갖다 바쳤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방북 대가로 건너간 돈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대북 제재를 어기면서 어떻게 국제사회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까? 북한에 몰래 돈 갖다 바치는 행위야말로 국제사회에서 우리를 고립시키고 외환에 가까운 국익저해 행위입니다. 오늘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민주당은 또 소리소리 지르며 발악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로남불의 신 이재명에 대해 비판을 했기 때문인데요. 민주당과 이재명의 특기인 여당에 대한 내로남불식 비판을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국민들에게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민주당과 이재명의 내로남불을 대선이라는 국가적인 중요한 일정을 앞에 두고도 아직 그 실체를 모르는 국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꼭 알려져야 합니다. 오늘도 민주당은 고성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등 발악을 했지만 주진우 의원은 논리를 앞세워 민주당 의원들에게 일침을 날렸죠. 그 내용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봤던 영상의 전체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화영 국회 부회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해운대갑 주진우 의원입니다. 헌재는 민주당의 탄핵 특검 남발, 또 국가기관 마비, 예산 전액 삭감도 통렬히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이전에도 기를 쓰고 헌재를 6인 체제로 만들어 마비시켰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어쩔 수 없이 6인 체제의 심리를 받아야 했습니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늦어지자 갑자기 민주당은 9인 체제로 만들자며 헌법상 정해진 재판관의 임기 6년도 법률로 마구 늘리고자 했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헌재의 공백을 막고자 9인 체제를 만들자고 하니 이제 또 탄핵 협박을 시작했습니다. 급기야는 오늘 민주당은 한덕수 대행을 형사 고발까지 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의 사익을 국익보다 앞에 두니까 벌어지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 선택이 대한민국과 청년들의 100년치 미래 먹거리를 결정합니다. 맹목적인 친중 친북보다 당당한 대미 통상 외교를 펼쳐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 와중에 최상목 경제부총리 또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탄핵을 또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스스로 대미 협상력을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대행을 향해 통상 협상을 팽개쳤다며 비난하기 바쁩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그렇게 통상이 중요하다면서 왜 한덕수 대행 체제가 들어서자마자 90일간 아무 일도 못하게 탄핵을 했습니까? 민주당은 한덕수 대행이 트럼프 대통령과 왜 전화통화도 못하느냐고 난리를 쳤습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하니까 퍼주기 협상이 우려된다며 또 비난을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비상계엄은 끝났습니다. 오로지 국익만 봐야 합니다. 일본은 미 트럼프 정부와 협상을 위해서 야당이 정쟁의 중지를 선언했습니다. 민주당은 언제까지 내란 타령만 할 겁니까? 민주당은 내란이 종식되지 않았다며 경제보다 민주주의 파괴 세력을 정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오히려 민주당이 입법 권력으로 행정부를 침탈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에 평화부지사직을 만들어서 이화영 부지사가 북한에 800만 불을 갖다 바쳤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방북 대가로 건너간 돈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대북 제재를 어기면서 어떻게 국제사회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까? 북한에 몰래 돈 갖다 바치는 행위야말로 국제사회에서 우리를 고립시키고 외환에 가까운 국익저해 행위입니다. 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이화영 부지사를 계속 감싸며 국민들께 사과 한마디 없는 민주당이야말로 외환옹호당 아닙니까? 민주당 박홍근 강북구 의원은 버젓이 대통령이 탄핵된 당은 대선 후보도 내지 말고 정당도 해산하라는 법안을 냈습니다.
이재명 대표만 대선에 입후보하고 민주당만 유일하게 남은 정당이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파괴입니다. 북한 공산당처럼 일당 독재하자는 법안을 어떻게 감히 국민 앞에 내놓을 수 있습니까? 한덕수 대행이 미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한 후 미 정부는 한일 등 동맹과 우선 협의를 하고 90일간 관세는 유예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골든타임입니다. 민주당이 하루 한두 번 꼴에 탄핵 협박과 고발로 대한민국 정부의 협상력을 깎아먹어서야 되겠습니까? 최상목 탄핵 소추를 즉시 철회하고 한덕수 대행의 탄핵 협박은 당장 멈추기 바랍니다. 2023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전 대표는 스스로 4년 중임제로 가야 한다는 말을 했고 개헌안도 내겠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근데 왜 이제는 개헌을 논의조차 못하도록 입을 틀어막는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는 어떻게든 줄이려고 하다가 이재명 대표가 혹시 대통령이 되면 5년 임기는 보장받고 싶다는 놀부심보 아닙니까? 87년 헌법체제는 민주화에 많은 공헌을 했습니다. 독재체제를 막고자 5년 단임제를 선택했으나 저는 단임제의 소임은 이제 막을 내릴 때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프랑스 등 대통령제를 선택한 선진 국가들은 4년 중임제를 하고 있습니다. 단임제를 채택한 멕시코, 필리핀 등은 독재의 아픔이 가시지 않은 나라들입니다. 대한민국은 단임제로 인해서 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예전 정부의 색깔을 지우느라 바쁩니다. 이재명 전 대통령의 최대 공적인 원전 수출을 지우고자 문재인 정부는 무리한 탈원전을 했고 그 결과 전기료 인상과 산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졌습니다. 5년 단임제는 포퓰리즘에 취약하고 정책적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으며 공공기관의 줄서기가 반복된다는 폐해가 큽니다. 대통령이 4년마다 국민의 눈치를 보게 해야 합니다. 정책을 검증하고 국민에게 끊임없이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헌법은 잘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 헌법에서 4년 중임제만 갈아 끼워도 더 원활하게 기능할 수 있습니다. 대선은 정치 체제를 토론하고 논의할 수 있는 최적의 장입니다. 국민투표법은 여야 의견이 일치하면 개정하면 됩니다. 국민 여론도 중임제 개헌에 압도적 찬성입니다. 이번에 저는 개헌 논의를 해야 국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을 시청하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진실을 바라보는데 큰 힘이 됩니다.